신사참배결의 회개와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표대 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거룩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선천적인 남녀의 성만을 인정하는 성정의 축소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에 맞는 성정의를 세우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으로 향후 사회적 성 문제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공표된 이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독소조항 삭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계단체들은 동성애 동성결혼이 법제화의 수순을 밟지 않도록 한국교회에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의 고백뿐인데요.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는 올해 참 교회를 세우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매일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의 희망이 되며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부 교단이 저지른 신사참배와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단 간 분열과 반목이라는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교계 연합단체들이 모여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 통일을 간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십자가를 진 교단 대표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치는 기도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회개하자! 신사참배! 돌아가자! 여호와께!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한 기도성회에는 교단과 세대를 초월한 교인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표대 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다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회개하고 그분의 때에 평화 통일의 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일제 총칼에 맞서 일사각오로 순교 정신으로 항거했던 믿음의 선원들의 뒤를 따라 뼈를 깎는 각오와 결단으로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됨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전한 세이덴교회 소광성 목사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신사참배의 부끄러운 역사를 회개하고 3.1운동 정신, 순교 정신을 회복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이 시간 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조상의 지은 죄를 알고 끊사오니 주님의 이 시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분열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과거를 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연합단체와 교단 대표들은 참회의 기도에 이어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통해 이제는 하나가 돼 복음 통일과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항일운동을 하다 순교한 김종근 목사, 양용근 목사, 주기철 목사에 대한 추서패를 전달했으며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3대 명절이 모두 감사절이었을 만큼 기독교인들에게 감사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 더욱 풍성했던 추수감사절 풍경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밥과 고기를 꼭꼭 눌러 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기 국물을 그릇에 가득 채웁니다.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한 교회 마당에 펼쳐진 진풍경은 38년째 이어지는 명성교회 추수감사절 특별한 국밥 나눔의 현장입니다. 맛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먹은 지가 거의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이렇게 먹으면서 은혜 받고 오늘 지금 2그릇째인데 거의 보통 한 2그릇에서 3그릇 정도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날 나누어진 국밥만 약 6만 그릇. 명성교회는 소 12마리를 직접 잡고 팔을 썰고 밤을 새워 국물을 손수 끓여 교인뿐 아니라 주변 상인과 이웃에게 대접했습니다. 조를 짜서 설거지를 하고 잔반까지 직접 처리하면서도 성도들은 더욱 큰 감사와 사랑을 누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뿐이죠.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작은 섬김으로 이웃과 같이 이렇게 국밥 행사 연례적으로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겸손한 마음을 잘 지켜 처음 감사를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이와 함께 이웃과 함께 누리는 감사절의 의미를 더하고자 세월호 유족과 독거노인,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 다문화 가정 등에 약 1억 원가량을 전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협성대학교 제20대 총동문회가 2018 협성의 날을 개최하고 600여 명의 동문들을 초청해 힘든 사역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20대 총동문회장 유병용 목사는 축사를 통해 짧은 행사지만 선후배와 동기들 간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협성,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만큼 모든 이념과 정치, 사상을 초월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리엘과 가스펠스타시 우승팀 리얼브리드 등 CCM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마술 공연, 자랑스러운 협성의 수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협성대 출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 당선자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직무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참석해 축도했습니다. 세기선교의 중심 채널을 기치로 교계 이슈와 말씀, 은혜로운 소식들을 세상에 전해온 C채널 방송이 창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언급했듯이 C채널 방송이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편지가 되어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주신 가장 큰 달란트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며 지금까지 5대양 6대주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C채널도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 천용호 장로는 이어 세계 선교를 위한 순수 복음 방송인 C채널 방송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해 M라디오 카라멜을 개국하고 신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동역교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직원 모두 예배를 최우선시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성에 대한 정의를 선천적 성별만 인정할 거다라고 해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미국 주성철 목사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뉴욕타임즈 보도가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백악관에서 의논하고 있는 중에 정보가 누출되어 가지고 뉴욕타임스가 이것을 입수하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현재 미국 헌법은 선천적 성별만 성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임의로 트랜스젠더에게 의료 진찰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지난 행정부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세한 이 모든 것이 불법임을 입증하고 대통령에게는 법을 바꾸는 권한이 없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성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사회적 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회 내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미 의학계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성별에 대한 정의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트랜스젠더와 기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외를 두어서 특히 교육계, 직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혜택을 케이스마다 허용했습니다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성에 대한 것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이 정해놓은 것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성 전체성에 대한 법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지난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임의대로 이를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돈하고 있고 네. 미국 사회 내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만 법대로 집행한다는 데 별 큰 문제가 없고 국민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성 결정권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성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게 바른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도 성 전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 주요 미디어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트랜스젠더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트랜스젠더를 비롯해서 성소수자들의 주장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주요 미디어에서는 마치 현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트럼프 행정부를 사용하셔서 보수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 잡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 논란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저희도 기도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실행위원 지영준 변호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해오셨고 활동을 해오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8월 3일 날 이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공포 시행되고 있지요. 네. 사실 근데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공표되기 전에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저희들이 이제 음려를 하고 6월 28일경에 이제 그 대학교 그 여름방학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동성애 동성혼 국민 반대 국민연합 네. 기론평 운영위원장께서 과천에 가서 그 무더운 여름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1인 시위를 시작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7월 12일경에는 삭발도 됐습니다. 기론평 교수와 수도연세 요양병원에 있던 예만서 원장이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9일 일주일 뒤에는 여성분도 삭발을 했습니다. 김혜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대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여성 대표님이 삭발할 때는 또 남자가 삭발할 때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숙연해졌죠. 그리고 나서 또 8월 6일 날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8월 6일 날은 목사님들도 삭발했습니다. 8분이 삭발했는데 그때 또 여성 목사님도 2분이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는 청와대 앞에서 혈서를 썼습니다. 40분의 목사님들이 혈서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혈서 쓰는 운동을 하다가 이제 또 국가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국인비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교계가 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쓸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 기본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셔널 액션 플랜, 그래서 NAP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NAP, 뭐 내셔널 플랜 액션 플랜 이렇게 원래는 또 내셔널 휴먼 라이츠 플랜 포 액션이죠. 그리고 말씀 이미 단어에도 나타난 것처럼 액션 아닙니까? 액션. 그렇죠. 액션이 바로 취해진다는 뜻인데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법무부가 내부를 발표하면서 그때 설명했던 자료를 이렇게 참조하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법무부가 이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에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부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두 번째로 내부는 우리나라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내부는 경제, 환경, 국토교통 등의 영역에서처럼 5년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수립되는 다른 정책 기본 정책과 비슷한데 종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법무부가 국가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목적 자체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해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인권 정책 종합계획이라는 거죠. 청사진이고 또 이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국정과제로서 시행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시행했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인권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당장 법적 효력은 갖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영향력이 앞으로 법제화까지 상당한 효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그렇죠. 사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법도 아니고 종합계획에 불과한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방금 나타나신 것처럼 법무부도 우리는 이것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보시면 다른 부처로부터 인권과제를 다 제출받아서 우리가 모든 관계부처 협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부처까지 다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단순하게 법무부의 어떤 주관에서 만드는 그런 종합계획이 아니고 모든 부처가 다 총괄해서 내놓은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이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설명하지만 국정과제 세부 과제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인권계획원에서 그 안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게 법제화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법으로 만들어지면 법률이 필요한 것은 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법률이 없이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럼 그게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들이 예상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법무부 이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들,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성평등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성평등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럼 법률이 필요가 없죠. 교육시키는데 특히 공무원들 그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시킬 때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시킨다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교육시킨다. 그러면 법률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 또 이제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제 차별이나 비방하는 내용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최근에 논의되는 혐오표현 규제법 논의 같은 것은 법률 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운동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듭시다. 혐오표현 규제법을 만듭시다 하는 것은 다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됐던 것들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됐던데요.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각 지방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현재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북도 이렇게 4군데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참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방금 우리가 봤던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하고 연결을 좀 지어봐야 됩니다. 그 법무부 인권정책 그 종합계획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부의 정책과제에 보면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그래가지고 인권교육 및 인권 개선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나 공무원의 또
인권 관련 종사자들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학교 관련 교육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하겠다. 그런데 경남 학생인권조례 이름 자체가 인권 친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거든요. 똑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돼서 네.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네. 거기에 거기에 더 나가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성인권 교육을 시킨다라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성인권이 도대체 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조 1항을 보니까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 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학교에서 임신 출산이라 이런 게 지금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고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인권교육, 성교육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권적인 내용에다가 성관계 경험인 학생들에서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걸 딱 그 규정에 넣어놓고 또 성평등의 가치를 계속 실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은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주 쉽지 않은 그렇죠. 문제네요. 우려가 네, 엄청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4곳 이외에 나머지 한 두세 곳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들이 예민한 감각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연대의 필요성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르는 게 죄다. 성경 말씀 알아야 우리가 신앙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운동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채널에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고무적이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NAP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침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 네. 그러면서 기독교와 뭐 있죠. S대와 그 기독교 보수단체가 만나서 가짜 뉴스 공장이 됐다. 하는데 결국은 교회를 공격해로 들어온 것입니다. 네. 남자와 여자를 또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던 성경적 원리를 또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출산율 격정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독교가 이슬람 포비아다, 이슬람 혐오단체라 하면서 교회를 완전 혐오단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인권정책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차별과 비하 내용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열 같은 거네.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교회에다가 이제 가짜뉴스 공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다가 덫을 씌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 듣고 보니까 일이 그냥 금방 끝날 일도 아니고 간단히 해결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이 국가인권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면서 또 이 문제 해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옷차림이 지난주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 초겨울 추위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